박건욱의 일일 단타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항상 달리는 말에 올라타기보다는 눌림목 확실하게 챙겨보자라는 안정적인 매점 짚어주시는 박건욱 전문가님 오늘도 모셔봤는데요. 유럽 증시, 미국 증시 이야기부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오늘 이슈가 많긴 했는데 유가도 크게 움직이지도 않았고 금리도 크게 움직이지 않는 걸 봤을 때 시장이 그렇게 큰일 났다 이렇게 해석을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숨고르기 들어간 것 같은데 미국 증시, 유럽 증시 전반적으로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그렇습니다. 숨고르기에 들어갔다는 말이 정확한 것 같고요. 네, 일단 저희 유럽 증시 자체가 미국과 이란 협상에 좀 주목을 하면서 혼조 마감을 한 상태고요. 미국 증시 또한 국제 유가가 지금 90달러 아래로 잠깐 내려갔었죠. 그리고 국채 금리 안정 속에 상승 마감을 한 상태입니다. 제가 조금 지금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 올해 초 강력하게 미국에서 좀 추진했던 글로벌 10% 관세가 5월 7일에 미국 CIT라고 그러죠. 국제무역법원에서 위법 판결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대규모 국제 수지 위기가 아닌 좀 일반적인 무역 적자를 이유로 관세를 부과한 것은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다만 이 판결이 즉시 조금 전면 중단됐다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요. 정부가 좀 항소를 하게 되면서 현재 관세는 계속해서 좀 징수가 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시장의 불확실성이 상당히 좀 높아진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지금 유럽 쪽에는 자동차와 트럭 관세를 15%를 지금 부여를 하고 있는데 25%로 올리겠다 이런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좀 압박을 가하는 중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EU가 무역 협정을 이행하지 않으면 훨씬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바가 있고요. 한국에는 현재 15% 수준의 좀 상대적으로 낮은 관세가 적용이 되고 있지만 한국이 지난 무역 협정 속에서 약속을 좀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말을 했기 때문에 25%까지 인상을 좀 할 수도 있다라는 의견을 밝혀왔습니다만 아직 좀 실질적으로 인상 조치에 대한 의견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이고요. 사실 좀 관세의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시장이 흔들리게 되면 저희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는 당연하게 증가할 수밖에 없고요. 연준에 대한 금리 인하에 대한 좀 기대도 좀 후퇴하기 마련이거든요. 그렇다면 투자 심리는 좀 위축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한국 증시 자체는 저희 지금 자동차 만약에 관세가 좀 더 부담이 되게 된다면 자동차 산업이나 철강, 반도체까지도 좀 부정적인 압력이 가해질 수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반대로 관세 회피를 위한 저희 공급망 재편, 즉 국내에서 직접적으로 좀 생산을 하게 되는 그런 관련된 기업은 좀 긍정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희 무역 전쟁이 좀 될 수도 있는 중국과 미국의 회담도 있었잖아요. 그 중국과의 협상 진행 자체가 어떤 식으로 좀 이어져 나갈지, 무역에 대한 정책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가 좀 중요한 트리거가 될 전망이니 관세에 대해서 계속해서 좀 파악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저희 제일 중요한 거죠. 제일 중요한 얘기입니다. 한국은행 금통위 즉 기준금리에 대한 결정이죠. 오늘 나올 예정인데요. 현재 기준금리 2.5% 동결로 가장 유력한 상황이고 많은 전문가들이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고요. 중동 리스크 자체가 좀 유가가 안정 좀 되기에는 시간이 아직까지 상당히 소모가 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 원달러 환율까지 1,500원 선을 계속해서 넘나들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물가에 대한 압박이 상당히 좀 강한 편이었다. 지금도 강한 편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번 금리 동결 자체가요. 동결이 중요하다기보다는 메시지가 조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좀 매파적인 동결이라는 분위기로 흘러간다면 이번 동결은 인상전 신호를 주기 위한 신호를 주기 위한 목적에 가깝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신현송 총재 체제의 통화 정책 지금 첫 발걸음을 떼는 자리죠.
그렇기 때문에 동결이 나오더라도 현재 지금 환율과 물가에 대한 전망 자체가 상향 조정이 된다면 하반기 시장에는 인상을 하겠다라고 좀 그런 예고로 받아들여야 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매파적 동결이라면 채권 상승으로 좀 이어질 수도 있고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성장주는 좀 힘들어질 수가 있겠죠. 반대로 좀 몽건한 결정이라면 시장은 여전히 AI를 앞세우고 저희 반도체를 중심으로 상승 곡선을 계속해서 이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국내 전략을 좀 어떤 식으로 구성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 AI 반도체 여전히 강세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기준 금리 발표 이후에 변동성이 좀 커질 확률이 높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관망을 하시다가 전략 대응을 하시면 좋겠다라고 강조를 좀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좀 온건하고 중립적인 흐름으로 좀 흘러간다면요. AI의 수혜를 받는 종목들 자체가 각자의 전략들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매도나 매수 전략대로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만 사실 강매파적으로 흘러간다면 단기 조정이 일어날 확률이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외국인 매도세 좀 주목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좀 차익 실현으로 심리의 변화로 좀 조정이 일어나게 된다면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매수세는 좀 다시 살아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으니 저희 조정 후 그 지점부터 천천히 좀 모아가시는 전략이 유효하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 코스닥 전략입니다. 코스닥 현재 수급과 순환매가 제일 중요하죠. 제가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고 있는 부분이고요. 코스닥 특성상 매파적 동결이라면 조정폭이 좀 크게 일어날 확률이 높습니다. 저는 그때가 좀 기회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저희 AI 인프라 구축에 대한 성장세 자체는 이미 흐름을 타고 있고 모두가 지금 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흐름에 올라탈 수 있는 코스닥 위주로 좀 올라탈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코스닥은 조정 후에 눌림목에서 좀 저점 매수를 하는 전략이 유효하다라고 정리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매크로 이슈 속에서 오늘 한국금융통화위원회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집중도가 있는데요. 사실 매파적 동결이 나올 것 같은데 어느 정도 매파적 시그널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코스피, 코스닥 전략을 다르게 가져가자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코스닥 전략도 말씀드렸다시피 조정 후 눌림목 매수에 좀 집중해 보자라는 전략까지 챙겨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 매크로 이슈들 국내 증시 전략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제부터 풀이장 상황 어떤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그래도 전문가님, 어제 전자닉스 위주로 급등한 이후에도 추가적인 상승세 보합권이긴 하지만 나오고 있다가 좀 지금은 음전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장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워낙 좋았기 때문에 네. 최근에 계속 좋았죠. 삼성전자도 그렇고요. 하이닉스 자체도 워낙 좀 강세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현재 지금 주가만 보더라도 30만 원을 넘어 있고요. 200만 원을 넘은 상태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좀 차익 실현과 조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를 의심하는 분들은 현재 시장이 좀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더 좀 길게 보셔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희 현대차 얘기 안 할 수가 없겠죠. 현대차에 대해서 저희 목표 주가가 지금 120만 원으로 좀 상승을 했어요. 현대차가 저희 차뿐만이 아니고 로봇 쪽으로도 지금 아주 큰 위치를 좀 독점하려고 하고 있죠. 보스턴 다이나믹스 같은 이야기도 있고 피지컬 AI의 선두주자다. 휴머노이드 시장을 좀 주도할 것이다라는 예상이 있기 때문에 현대차에 대한 기대감이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4.5% 가량 상승하고 있고 현대차 자체는 여전히 좀 저평가 구간이기 때문에 앞으로 조금 더 모습을 기대해도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제가 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좀 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 제약과 바이오 쪽에 좀 설명을 좀 드렸었죠. 그리고 이 부분에서 좀 주목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희 D&D 파마텍 아주 엄청난
지금 상승폭을 그리고 있습니다. 저희 대사 이상 지방 간염이라고 저희 마쉬라고 있어요. 그 신약 후보 물질이 임상에서 좀 좋은 효과를 입증했다고 하고요. 결국에는 좋은 결과 데이터를 발표를 했다는 거죠. 지금 단기간에 좀 우수한 효능 지표를 달성했다. 대규모 기술 이전도 가능할 것이다라는 좀 기대감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 D&D 파마텍 앞으로 더욱더 저 아스코나 EASL 같은 학회들이 예정이 계속해서 좀 좋은 소식이 들려올 소식이 많으니까 저희 제약바이오 좀 많이 소외되어 있었죠. 앞으로 좀 기대를 했으면 좋겠다. 나올 것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그리고 노타에 대해서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저희 엔비디아 자체에서 30일 대만 타이베이에서 주최하는 비공개 행사에 노타를 공식 초청했다라는 소식이 들리면서 현재 좀 기대를 좀 모으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제슨이라는 좀 엔비디아 소형 컴퓨터 모듈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파트너스 데이, 피지컬 AI 생태계의 좀 주요 협력사들을 불러가지고 저희 교류를 하는 그런 행사인데 노타라는 기업 자체가 지난해 12월에 엔비디아의 글로벌 파트너 프로그램에 좀 초청이 된 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노타를 좀 주요 좀 타겟으로 삼고 저희 한국에 있는 노타 자체를 피지컬 AI 핵심 협력사로 좀 인정을 하고 있지 않나라는 좀 기대감이 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 기대감으로 인해서 노타 상승폭을 좀 그려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프리장 상황 지켜봤습니다. 어제 전자닉스의 중요성을 계속 말하면 입 아프겠죠. 여전히 좀 숨고르기 양상 들어가고 있습니다. 플러스권 마이너스권 움직이고 있는데 여전히 222만 원 선, 30만 원 선 위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현대차에 대한 언급도 나왔습니다. 120만 원 TP 상향 목표 주가 올라갔다라는 점도 말씀해 주셨고요. 보스턴 다이나믹스 피지컬 AI 기대감까지 함께 붙으면서 여전히 저평가 구간이다라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현대 모비스는 어제 애프터에서도 잘 갔었는데 계속해서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고 방송에서 코스닥 제약 바이오 여전히 좀 하락을 하고 있지만 재평가 구간 들어가야 한다라는 언급 말씀드린 적 있습니다. D&D 파마텍, 코스닥 제약 바이오 안에서도 어제 상한가 들어갔고 여전히 플러스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학회에도 대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업사이드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노타는 엔비디아 비공개 행사에 초청되었다라는 소식 속에서 현재 계속해서 오름세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 프리장 특징주 살펴봤습니다. 전문가님과 어떤 종목에 집중해 봐야 하는지 알고 싶으신 분들 오늘처럼 코스닥 제약바이오에 대한 전략들 만나볼 수 있는 방법 하단 내용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희 프리장 상황 전반적으로 살펴봤고요. 시선을 넓혀보겠습니다. 어떤 테마에 오늘은 집중해 봐야 할까요, 전문가님? 네, 첫 번째 제가 좀 준비한 테마를 좀 생소한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냉각 시스템인데요. 좀 이전에 한번 좀 뜨겁게 달아오른 적이 있었는데 그 이후로 좀 내려온 좀 부분이 있죠. 냉각 시스템, 저희 AI 인프라 구축에 점점 힘이 좀 실리고 있죠. 그리고 열 관리에 대한 중요성도 점점 커지고 있다라는 거 다들 많이 좀 들어보셨을 텐데 그 중에서도 저희 액침 냉각에 대한 관심도가 좀 높아지고 있다라는 거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기계를 좀 많이 써보셨던 분들이라면 다들 아실 거예요. 기계 자체가 어떤 기계든 구동을 하게 되면 엄청난 열을 발생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AI 데이터 센터는 훨씬 더 그보다 훨씬 많은 에너지를 열을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발열 관리가 되지 않는다면 기계는 고장이 나거나 당연히 가동이 되지를 않겠죠. 심지어는 폭발까지 좀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그 정도로 좀 중요한 부분인데요. 열 관리, 저희 그 발열을 적절하게 좀 낮춰주는 시스템이 바로 냉각 시스템이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희 AI 데이터 센터,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죠. 반도체를 시키는 좀 차세대 기술이라는 점에 주목을 해야 합니다.
AI 칩 자체가 발열이 엄청나기 때문에 글로벌 빅테크들 또한 지금 열 관리에 대해서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 중요도를 좀 부각을 시키고 있는 중이에요. 그 중에서도 액칩 냉각을 좀 많이 도전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 냉각 시스템 자체가 구조적으로 발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한국에서도 SK텔레콤, KT 등에서도 액침 냉각 도입을 좀 확대하고 있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고요. 상용화 초기 단계지만 저희 좀 실적 관련해서 좀 계속해서 말들이 나오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좀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겠지만 저희 AI 투자의 확대가 점점 늘어나고 있으니 저희 오히려 냉각 시스템 자체는 상용화 초기 단계인 지금이 좀 기회다, 저점 매수의 기회일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조금 드릴 수 있겠고요. 관련 주들은 저희 액침 냉각의 상용화에 좀 앞장서고 있는 GST 그리고 클린룸이나 드라이룸 이쪽에 좀 액침 냉각 시스템을 공급하고 있는 KN솔 그리고 반도체 온습도 환경을 좀 제어하는 장치에 관련해서 만들고 있는 워트를 주목을 좀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테마 냉각 시스템 살펴봤습니다. AI 데이터 센터 기계 돌릴 때마다 열이 워낙 오르기 때문에 이렇게 냉각 시스템에 대한 니즈는 올라갈 것이다라는 전망을 함께 하면서 사실 이제 상용화 단계에 들어간다면 실적이 숫자에 찍힐 가능성이 높아지는 구간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집중해 봐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종목으로는 GST, KN솔 그리고 워트까지 언급을 해주셨다는 점 전달해 드리도록 할게요. 두 번째 급등 테마 살펴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어떤 테마 또 집중해 봐야 할까요? 두 번째 PCB입니다. 여러분 좀 이건 좀 익숙하실 거예요. 네. PCB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냉각 시스템보다는 익숙하시죠. 전자 제품의 핵심 부품이죠. PCB 반도체, AI 서버, HBM 안 들어가는 곳이 없습니다. 요즘 뜨거운 종목들의 핵심 부품이라고 할 수 있겠죠. 반도체 공급 좀 병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공급 자체가 좀 밀리고 있기 때문에 그 주된 원인 중에 하나가 PCB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PCB에 대한 중요성이 좀 상당한 부분이죠. AI가 고성능화 되어 가면서 저희 발열, 신호 손실, 층수 같은 세부 대응이 훨씬 좀 중요해졌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 중에서도 저희 PCB의 제조 난이도가 점점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다는 거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시청자분들에게 계속해서 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어요. 만들기가 힘들다, 좀 따라오기가 힘들다라고 하면 당연하게 제품 가치의 밸류가 올라가게 되겠죠. 그렇게 된다면 가격은 자연스럽게 상승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AI 서버의 확대나 저희 인프라 구축을 좀 늘려가고 있다라는 소식을 많이 다들 알고 계실 텐데 저희 AI 서버 한 대당 PCB가 얼마나 들어갈까요?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그만큼 저희 PCB의 수요 구조 자체가 이전과는 조금 다르게 변화를 맞이를 하고 있고요. 그 수혜를 좀 직접적으로 받고 있는 게 PCB다라는 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HBM, 저희 소캠에 대한 수요도 계속해서 좀 증가를 하고 있죠. 거기에 PCB까지 함께 좀 올라타서 상승세를 따라갈 확률이 좀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초미세 회로나 저희 저전력 고속 전송이나 신호 손실 최소화 같은 저희 기술력이 좀 중요해졌으니 그 중에서도 PCB 앞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줄 확률이 높다라는 점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관련주로는 모르시는 분들이 없겠죠. 저희 FCBJ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판에서 항상 언급되고 요즘 좀 주가도 상승세를 타고 있는 삼성전기 그리고 관련주 저희 AI 서버용 고다층 PCB를 만드는 기업입니다. 좀 한때 되게 뜨거운 반응을 좀 일으켰었죠. 이수 페타시스 그리고 메모리 모듈 서버 기판 관련하여 계속해서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던 심텍 이 세 종목 좀 주목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AI가 점점 더 진화하면서 기판에 대한 수요도 늘어날 수밖에 없겠는데요. 시장이 병목 참 좋아하잖아요. 기판도 그쪽에서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소캠과도 연결성 있으면서 기대감 붙고 있다라는 정리까지 해주시면서 삼성전기, 심텍, 이수페탈시스 세 가지 종목까지 정리해 드렸습니다. 이렇게 저희 마지막 테마로 넘어갈 시간이네요. 어떤 테마 또 주목해 봐야 할까요, 전문가님? 네, 세 번째 면역 항암제입니다. 아이러니하게 제가 D&D 파메텍 이렇게 오를 줄을 몰랐는데 네. 그 정도의 좀 면역 항암제 자체가 조금 관심을 많이 끌고 있는 것 같아요. 제약 바이오 맞습니다. 자체가 현재 지금 차세대 기술이라고 평가받는 면역 항암제가 암세포 자체를 직접적으로 공격해서 파괴하는 방식이 아니고요. 몸의 면역 체계를 끌어올려서 암을 치료하는 약물이다라는 거 좀 주목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글로벌적으로 꾸준하게 연구가 좀 되고 있어요. 지속적으로 성장 중이고 기업들의 좀 많은 투자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희 글로벌 합회 아스코, ASCO죠. 데이터 발표가 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글로벌 빅파마들도 한국의 바이오 기술에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 기업들의 기술 수출 그리고 글로벌의 공동 개발 공동 개발 같은 가능성을 보여주는 아스코 자체 데이터 발표를 좀 기준으로 기업들의 재평가가 좀 일어날 수 있다라는 점 주목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여기서 제가 제일 주요하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희 기술 수출과 실적으로 좀 이어질 수 있는가라는 것에 대한 내용인데 항상 저희는 지금 어떤 시장이죠, 여러분? 실적 장세 시장이기 때문에 실적으로 올라갈 수 있느냐 1분기, 2분기, 3분기까지 계속해서 꾸준하게 올라가는 실적을 보여줄 수 있느냐가 지금 제일 관건인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기술 수출 그리고 실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가를 좀 주요 깊게 살펴보시면 좋겠고 좀 개인적으로 눈여겨보고 있는 종목들이 첫 번째로는 저희 GI 이노베이션인데요. 저희 글로벌 빅파마 관계자들이 좀 주목을 하고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 병용 임상 데이터에 대한 결과를 좀 구두 발표를 하게 됩니다. GI 이노베이션이 아스코에서 발표를 하게 되는데 이로 인해서 면역 항암제 자체에 좀 어떤 영향을 좀 미칠지 바이오 자체에 좀 훈풍을 불어올 수 있을지 주목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에이프릴 바이오죠. 어제 전일에 되게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저희 독자적인 기술력을 좀 가지고 있고요. 파이프라인의 좀 가치에 대해서 많은 말들이 나오고 있어요. 파이프라인이 지금 계속해서 생성이 되고 있는지 계속해서 끌고 갈 수 있는지에 대한 기대감이 좀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저희 대규모 기술 수출 그리고 성과 임상 데이터 진정 같은 소식이 계속 전해지게 되면서 제약바이오에 대한 관심이 다시 살아나고 있으니까 좀 주목을 해주시고 저희 이 두 종목 눈여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D&D 파마텍 계속해서 8% 오름세 나타나는 가운데 면역 항암제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스코 학회에서 또 어떤 데이터 발표 나오는지 주목해 볼 필요 있겠고요. 계속해서 실적에 대한 중요도를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기술 이전, 기술 수출이 결국 실적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집중해 보자라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GI 이노베이션, 에이프릴 바이오 집중해 보자라는 종목까지 정리해 드립니다. 이렇게 저희 세 가지 급등 테마 살펴봤고요. 잠시 화면 만나본 뒤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박건욱의 일일 단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개장 상황 잠깐 체크해보고 넘어갈 텐데요. 코스피 잠시 숨고르기 들어갔습니다. 약보합권에서 거래되면서 8,172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음전했네요. 0.36% 하락하면서 1,129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수급 동향 체크해 보시죠. 오늘도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셀 코리아를 외치고 있습니다. 조 단위로 던지고 있는 가운데 기관도 마찬가지로 700억 원 넘게 팔자세 보이고 있는 반면 개인들이 1조 2천억 원 넘게 사자세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비슷하네요. 개인이 끌고 있고요. 기관도 소폭 들어오고 있는 반면 외국인들이 팔아치우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단 체크해 보시죠. 전자닉스 여전히 파란불입니다. 삼성전자 잠시 숨고르기 들어가면서 30만 원 선, SK하이닉스는 2% 넘게 하락하고 있고요. LG에너지솔루션이 프리장에서도 좋은 흐름 보였었는데 11% 급등 양상 보이면서 42만 원 선 지나가고 있고 현대모비스 여전히 좋은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애프터마켓에서 시세가 나왔었는데 여전히 7% 급등 양상 보이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지금 혼조 양상 여전히 빨간불 지내고 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까지 지금 2%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 개장 상황 짧게 만나봤습니다. 본격적으로 박건우 전문가님이 어떤 수익률 리뷰 가져오실지 지켜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어떤 종목부터 살펴볼까요? 네.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종목들 어떤 식으로 네. 좀 수익이 났었는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KCS죠. 처음은 KCS고 저희 5월 14일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었는데 5월 27일까지 26%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현재 보안주나 양자 이런 쪽으로 조금 관심이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가고 있는데요. 제가 누누이 계속해서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희 보안주, 양자 계속해서 투자가 일어나고 있고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평선만 좀 보더라도 계속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보안주에 대한 좀 소식들은 계속해서 뉴스나 정보 같은 거 파악을 하시면서 들어가실 때 좀 조심스럽게 들어가셔야 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삼성전기죠. 삼성전기 5월 21일 날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고 5월 27일까지 62%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제가 PCB 관련해서도 방금 말씀을 드렸었는데 기판 쪽에 대해서 중요도가 어마어마하게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기판에 좀 같이 상응을 하는 게 PCB였고요. 그 삼성전기 그쪽에서 엄청나게 지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저희 투자자분들께서도 엄청나게 관심을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었고요. 그리고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거래량이 붙는지에 대해서 꼭 기억을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삼성전기 앞으로 좀 너무 많이 오르긴 했어요. 사실 너무 많이 오르긴 했는데 저는 삼성전기 앞으로 더욱더 올라갈 수 있다고 보지만 달리는 말에 올라타기보다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죠. 눌림목에 좀 집중을 하셔서 전략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수익률 리뷰 만나봤습니다. 두 가지 종목 살펴봤는데요. 일단 KCS는 차트 보면 이 종목이 5월 중순까지 꽤 깊은 조정을 받다가 거래량이 붙으면서 전문가님이 제시해 주신 그 매수 타이밍을 보면 조정이 끝나고 다시 한번 올라가는 모습 차트를 통해서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거래량이 들어오는 그 길목을 딱 집어주셨다라는 점 전달해 드리고요. 9거래일 만에 이렇게 26%라는 시원한 수익률을 자랑했다라는 점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종목은 삼성전기였는데요. 와, 황제주 등극한 이후에 계속해서 고점 올려가고 있습니다. 5월 중순까지 100만 원 부근에서 에너지 응축하다가 5월 21일에 전문가님이 매수가 주신 뒤부터 주가가 위로 수직 상승했습니다. 몽덩이가 무거운 대형주가 이렇게 상승률을 보인다는 건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요. 시점 딱 맥점 짚었다는 것 의미 있는 것 같습니다. 5월 21일부터 5월 27일까지 62% 상승률 보였고요. 워낙 많이 오르다 보니까 잠시 눌림목에서 또 매수 타이밍 노려보자 이렇게 정리까지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전략까지 만나봤고요. 오늘 주인공 만나볼 시간이죠. 전문가님 오늘은 어떤 공략주 준비해 주셨을까요? 앵커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대형주를 좀 들고 왔고요. 삼성전기가 올라간 것처럼 좀 같이 올라갔으면 좋겠는 바람이 네. 있어요. 네, 첫 번째 종목 현대차입니다. 현대차 저희 프리마켓에도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고
자회사인 현대모비스까지 좀 좋은 모습을 계속 보이고 있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기에 마음이 좀 편하다라는 거 먼저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현재 저희 자동차뿐만이 아니죠. 로봇까지 아주 계속해서 발전을 이어가고 있는 기업이고요. EV, 전기차가 아닌 하이브리드 라인업에 좀 집중을 하고 있다라는 거 주목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시장의 틈을 좀 노린 전략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실제로 저희 미국 시장에서 점유율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뿐만이 아니고요. 글로벌적으로도 엄청나게 점유율이 상승하고 있고요. 예를 들자면 저희 인도 시장에서 현대차의 비율이 좀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로봇에 관한 얘기도 안 할 수가 없겠죠. 로봇에 관한 사업도 시장에 되게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휴머노이드 로봇이죠. 아틀라스를 저희 현대차 기아 공장에 노동력으로 좀 투입을 한다라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고요. 2028년엔 미국 전기차 공장에 투입을 할 예정이다라는 소식까지 있습니다. 그만큼 저희 현대차가 로봇에 많은 투자와 좀 개발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보스턴 다이나믹스 IPO에 대한 얘기도 저희 글로벌 쪽으로 관심도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기도 하고요. 후에 저희 자동차 관세가 지금은 좀 강하긴 합니다. 한국에 15% 가량 부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관세 부담이 후에 좀 완화가 되고 미국 현지에서의 직접적인 좀 생산 라인을 확대를 하게 된다면 현대차에 대한 모습은 점점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고요. 여전히 현대차 저 PBR 종목으로 인식이 되고 있기 때문에 미래의 가치에 대한 투자 그리고 좀 선점을 위해서 현대차 종목 자체에서 좀 눌림목이 발생할 때 천천히 모아가시는 전략이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사실 현대차 자체는 거래량이 되게 많이 붙고 있는 최근 들어서 많이 붙고 있는 종목이에요. 조금 내려갔긴 했죠. 현재 반도체 시장이기 때문에 현대차나 소외 종목들에 대한 거래량은 모두가 좀 줄고 있는 부분이니까 거래량 자체는 신경 쓰지 마시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눌림목 같은 거를 꼭 체크를 해주시고요. 이런데 들어가야 한다. 수렴 돌파가 나오고 나면 수렴 돌파는 연속으로 나올 확률이 높기 때문에 수렴 돌파 중간중간에 끼어있는 눌림목에 들어가는 전략이 유효하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매수가 68만 원 이하고요. 1차 목표가 80만 원, 손절가 60만 원입니다. 네, 첫 번째 종목 대형주, 피지컬 AI까지 붙은 현대차였습니다. 눌림목 있을 때 모아가는 전략 유효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매수가가 68만 원 이하, 1차 목표가 80만 원, 손절가는 60만 원이다 이렇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전문가님, 근데 지금 차트를 보니까 추가적인 시세 나오면서 70만 원 부근 69만 원 선 움직이고 있는데 매수가보다는 올라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좀 들어가고 싶은데라고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어떤 전략 유효할까요? 그렇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오르고 있잖아요. 네.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긴 맞습니다. 합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지금도 들어가도 늦지 않다. 큰 폭으로 급등을 한 상황이 아니고 대형주 자체가 급등을 할 일이 잘 없기 때문에 좀 꾸준하게 본다는 위주로 전략을 좀 대응을 하시면서 지금은 들어가셔도 된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도 유효하고 대형주기 때문에 유효하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저희 첫 번째 종목 현대차 만나봤고요. 두 번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 오늘도 주인공일까요? 네, 두 번째 저희 세미파이브인데요. 최근 들어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고 좋은 소식도 들려왔었죠. AI에 대한 종목을 제가 좀 웬만하면 가지고 오지 않으려고 합니다. 모두가 좋아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하지만 좀 강조를 드리고 싶어서 여러분들께 들고 왔고요. 말씀 좀 드리자면 세미파이브 고객 맞춤형 AI 칩을 설계하는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설계뿐만이 아니고 검증, 양산까지 하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글로벌적으로 현재 AI 칩의 시장에 대한 되게 급성장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AI 발전에 따른 결과인 것도 있지만 엔비디아에 의존하는 좀 시장의 분위기를 탈피하려는 움직임이 좀 보이고 있어요. AI에 너무 휘둘리고 엔비디아에 너무 휘둘리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 움직임을 탈피하고 이득을 조금 취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는 거 기억을 꼭 해주시고 엔비디아의 대안을 찾는 흐름 자체가 점점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저희 고객 맞춤형 쉽게 말해서 주문형이죠. 주문형 AI 칩 시장이 주목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시장에서도 저희 세미파이브 되게 좋은 결과를 내고 있거든요. 어떤 결과를 좀 내고 있냐? 일단은 저희 삼성 파운드리와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협력이 점점 더 강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꾸준하게 좀 이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수주가 계속해서 좀 일어나고 있었어요. 2026년 1분기 실적이 좀 흑자로 전환을 했고요. 이 부분이 좀 중요하죠. 그리고 앞으로도 실적이 점점 더 늘어갈 전망이 보이기 때문에 저희 세미파이브 실적에 관해서도 좀 앞으로 청신호가 켜져 있다라는 거 주목을 해주시고요. 대표적으로 퓨리오사 AI나 리벨리온, 하이퍼 엑셀 같은 그런 기업들과 협력한 전적이 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미국, 중국, 일본 등 해외 프로젝트에 대한 수주까지도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 주목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AI 발전에 따라서 저희 좀 가속화가 계속 일어나고 있잖아요. 하지만 구조적으로 AI에 관련된 인프라 구축에 관련된 것들은 계속해서 좀 구조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수혜주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다라는 점을 좀 주목을 해주시고 세미파이브 그 위치에서 수혜를 받고 있고 앞으로 수혜가 더 늘어날 것이다라는 점 주목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미파이브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좀 오래됐어요. 거래량이 많이 올라갔었고 꾸준하게 올라가다가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눌림목이 발생을 했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수렴 돌파는 연속으로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면 이 뒤에 올라가도 되고요. 지금 올라타도 늦지 않다라는 점 저는 좀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매수가 42,000원 이하고요. 1차 목표가 48,000원, 손절가 38,000원입니다. 네. 엔비디아 대안 흐름 계속 이어지고 있죠. 세미파이브 그 안에서도 수혜를 볼 수 있겠습니다. 고객 맞춤형 주문형 AI 시장이 주목받고 있는데 기업들과도 파트너십을 맺고 있고 수주 잔고도 넉넉하기 때문에 앞으로 실적도 더 좋아질 전망이 있다라고 짚어주셨는데요. 차트 보니까 수렴 돌파 구간에 있기 때문에 전략이 유효하다. 지금 들어가도 늦지 않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일단 매수가는 42,000원 이하이고요. 1차 목표가 48,000원. 손절가는 38,000원입니다. 지금 세미파이브 1.46% 상승하면서 42,000원 부근, 매수가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점까지 전달해 드리도록 할게요. 전문가님과 계속해서 이렇게 매수가, 목표가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고 싶은 분들 하단의 내용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점 유의해 주시고요. 저희는 내일 같은 시간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